오늘은 99%가 모르는 레몬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그리고 다들 알고 있는 질병에 어떤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몬을 생각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시다시피 생각만 해도 침이 돌게끔 신맛이 아주 강한 과일 중에 하나이지요. 한때 의학계에서는 레몬이 간을 공격한다라는 누명을 많이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성화된 대표적인 과일로 레몬이 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들을 보면 비타민C의 보고는 레몬이다 라는 게 원래는 먼저였었고, 레몬을 많이 먹어야 몸이 건강하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레몬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레몬이 산성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타민C를 뭘로 보충했냐 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영양제를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섭리는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레몬이 산지수가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인산이라는 물질과 만나서 간이 우리 몸을 알칼리화, 즉 중성화시켜주고 산성화되는 걸 막는데 이 레몬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칼리화 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간이 해야 될 일을 훨씬 더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레몬을 추천드립니다. 레몬이 간의 역할을 덜어준다면 당연히 해독작용을 하는 콩팥에도 그 역할을 줄여주겠지요. 특히 신장이죠. 신장결석, 그리고 요로 환자들, 즉 소변에 돌이 나온다든지 콩팥에 돌이 있는 경우는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칼슘이 많은 게 바로 레몬입니다. 칼슘 때문에 신장결석이 생기는 거 아닌지, 그래서 돌이 생기는 거 아닌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칼슘을 덜 먹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칼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옥살산염, 옥살산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이 이러한 원리로 간하고 콩팥까지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투석 하신 분들이나 요로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레몬을 피하셨다면 가까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값비싼 화장품보다,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 레몬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레몬은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몬에는 칼륨 역시 풍부한데요. 우리 인간은 칼륨 나트륨이 삼투압 기전에 의해서 움직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음이온 양이온의 전기자극에 의해서 신체가 돌아가는데요. 레몬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을 해주면서 몸이 부은 게 빠지고 불필요한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만도 해결이 돼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게 바로 레몬입니다. 우리가 제철 과일로 귤이나 한라봉을 먹는데 이런 종류의 과일은 껍질을 벗기면 하얀색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소중한 섬유질인데 레몬 역시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왠지 모르게 그런 걸 다 벗겨내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조금 질기기도 하고 잘 안 씹히고 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게 되면 장내 청소도 되고 독소가 배출되는 변비 해결, 변비 예방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레몬도 이처럼 많은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우리 인간이 꼭 가까이 해야 될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을 천연으로 먹은 것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체계에 의해서 흡수율의 차이가 납니다. 과일에 있는 비타민C나 다른 여러가지 무기질들은 그대로 흡수가 돼서 독소는 배출해지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피부는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많은 독소를 배출하고 호흡을 하는 면적이 넓은 기관입니다. 그 다음 피부와 연결된 게 바로 인체 주요 기관 중에 하나인 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몬은 여러가지 성분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산성이 높은, 지수가 높은 과일로서 멀리 하실 게 아니고 단일 추출을 뽑아낸다고 해서 그 성분의 역할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피부까지도 좋아지게 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여드름 때문에 정말 고통받으신 분들 많을 건데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신 분들께 저는 레몬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아지는 데까지는 일주일 이상이 분명히 더 걸리겠지만 레몬으로 피부가 트러블이 완치될 수 있는 유일하게 부작용이 없는 과일이기 때문에 시도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레몬의 산 지수가 높은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오래된 가공된 탄수화물이나 쉽게 설명드리면 라면이나 빵, 그리고 피자, 치킨에 길들여져서 위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바로 레몬을 드시면 분명히 속쓰림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채소나 과일들을 드시고 레몬을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위장이 회복되면 그때 착즙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레몬이라는 과일은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일 정도로 셔서 많이 드시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1개에서 2개 정도는 그냥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나는 씹어 먹는 게 좀 불편해서, 그리고 섬유소는 다른 거에서 사과 같은 걸로 내가 보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레몬은 1개에서 2개 정도만 매일 착즙으로 내서 드셔보기를 권합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 그리고 변비가 심하신데 사과만 먹으면 속이 쓰리다거나 아니면 양배추만 먹어도 조금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이 레몬이고요. 레몬은 그냥 먹기에 너무 시다면 착즙으로 해서 마시는 방법도 괜찮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몬은 보통 야구공 정도의 크기이면서 껍질이 좀 두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직접 씹어 먹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몬을 먹을 때 1개에서 2개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착즙으로 드시면 좋고요. 아니면 갈아서 드셔도 되는데요. 레몬은 처음에는 반대로 착즙해서 마시는 것부터 적응을 하셔야 더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 과일을 먹을 때 과일 주스로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 데서나 과일을 그냥 먹기에는 사실 번거롭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주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먹기 좋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스를 해서 먹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들은 죽은 가공식품을 늘 먹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착즙부터 하시고 그 다음은 갈아서 드셔보시고 마지막에 원물을 있는 그대로 드실 정도의 단계까지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드시기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레몬을 매일 먹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레몬을 계속 먹으면 간과 콩팥이 회복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의 피로가 사라진 것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레몬 역시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계통 일종의 케르세틴, 폴리페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안처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늙어가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세포들이 계속 재생되고 소멸되고 하는 것들에 가장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레몬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당장 레몬을 드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레몬을 오늘 당장 드셔야 될 분은요. 평소에 눈이 너무 침침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깨가 너무 무거우신 분들, 그리고 허리 통증도 심하신 분들은 바로 간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과나 당근, 그리고 양배추, 과일을 막 챙겨 먹기는 싫으신 분들은 레몬을 착즙을 내서 드셔보십시오. 바로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레몬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섬유질까지 통째로 먹는 그 신맛을 즐기실 정도가 되면 있는 그대로 씹어 드시고 그 흘러나오는 액체까지도 잘 드실 수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강정보에 레몬과 생강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궁합이 좋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레몬과 같이 된다는 것인데 신맛을 조금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맛을 조금 더 할 거면 저는 차라리 역시 레몬하고 당근을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레몬하고 사과를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의 기능이 조금은 떨어지신 분들은 레몬하고 사과 조합은 좀 피하시고요. 레몬하고 당근의 조합을 해서 드셔보시면 당근의 단맛이 레몬의 신맛을 조금 떨어뜨려줘서 먹기 편하실 겁니다. 레몬즙 역시 농도라든지 먹는 거를 본인이 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사실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첨가된 화학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얼마나 신선한 상태로 온 건지 유통 과정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통기간을 길게 하려고 살균이나 멸균된 제품은 저는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데요. 공복에 먹어도 유일하게 괜찮은 음식이 바로 채소와 과일식 뿐입니다. 거기 과일에 속한 게 레몬이고요. 이미 우리는 기존에 가공된 탄수화물 그리고 정크푸드, 튀긴 음식, 트랜스 지방 때문에 위장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즉 효소가 강력한 레몬이 들어와서 그게 속쓰림 소화불량으로 인식을 할 뿐이지 충분히 위장이 독소가 배출이 되고 그래서 제가 사과를 먹었을 때 속쓰린 분은 먼저 바나나로 해보시고 바나나도 속쓰린 분들은 고구마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먼저 위장을 충분히 회복시켜주고 나서 레몬을 드시면 공복에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오히려 몸의 흡수율이 높아져서 간과 콩팥의 기능 그리고 피부 미용까지 그리고 변비 해소까지 효과를 빠르게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을 일주일 동안 매일 먹게 되면 일단은 눈의 피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곰 3마리가 짓누르고 있던 어깨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변비까지도 해소가 되는 걸 꼭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건강한 삶의 지혜를 꼭 챙기셔서 여러분의 건강과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